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인물로 만나는 우리의 역사 5천년 역사를 만든 별들의 이야기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처음 만나는 인물 한국사 5천년 한국 역사 중에 가장 재밌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고르기 어려워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는 항상 재미있거든요. 마치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요, 고려 말 조선 초가 가장 재밌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역사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시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아주 많은 일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고려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되는 시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정도전. 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내가 어떻게 꿈을 이루어 나가는지 지켜봐줘. 고려 후기는요, 그야말로 아주 혼란의 시대였어요. 북쪽에선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선 왜구가 창궐했지요. 고려 백성을 괴롭힌 건 홍건적과 왜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바로 권문세족. 권문세족이 누구예요? 고려는 13세기부터 10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권문세족은 바로 그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권력을 얻은 귀족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권문세족은 고려 백성을 수탈하고 또 수탈해요. 백성의 삶보다는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어떤 권문세족은요, 산과 강을 경계로 땅을 나눌 정도로 넓은 땅을 가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권문세족은요, 일반 백성을 자신들의 노비로 만들어서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게 했어요. 고려 백성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고려를 바꿉시다. 썩을 대로 썩은 고려를 바꾸기 위해 이 젊은 지식인들이 뭉치죠. 이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신진사대부 중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 정도전입니다. 이들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첫째,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둘째, 권문세족으로 인해 망가진 고려를 바꾸자. 고려를 바꾸려고 뭉친 신진사대부는요,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지요. 정도전과 함께 신진사대부를 이끈 또 다른 지식인이 있는데요. 바로 정몽주입니다. 정도전과 정몽주는요, 둘 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는데 그 방법이 좀 달랐어요. 정몽주는 고려란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안을 바꾸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정도전은 고려는 이미 뿌리부터 썩은 나무라 살려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나무 뽑고 새로운 나무 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도전은 고려 대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죠. 이때 정도전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성계 장군. 이성계는 고려의 중심 세력은 아니었고요, 변방을 지키는 장군이었습니다. 고려 후기엔 왜구와 홍건적이 고려 백성을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왜적들로부터 고통받던 백성을 구한 사람, 그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황산 전투에서 왜구를 무찌르면서 고려의 영웅이 됩니다. 이성계 장군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싶어. 이 둘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위화도 회군. 위화도라는 섬에서 돌아오다라는 의미죠. 위화도가 어디예요? 압록강에 있는 섬입니다. 중국의 그 요동을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우왕의 명을 받고 대군을 이끌고 요동 정벌에 나서죠. 그런데 위화도에 도착하고 보니까 요동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우왕의 명을 따르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있던 이성계는 단숨에 개경을 장악합니다. 우왕을 쫓아낸 이성계는요,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죠. 바로 이 이성계의 옆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고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신진사대부는요, 권문세족에 의해 망가진 토지 제도를 개혁합니다. 과전법, 새로운 토지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권문세족이 차지한 땅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땅을 나라의 땅으로 만들죠.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줄여줍니다. 이 토지 개혁으로 권문세족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고려의 민심은 새로운 리더 이성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밥 한 상 차려주시오. 예, 거기 앉으시오. 쌀밥을 가리켜 이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한 이성계가 내려준 밥이란 뜻이지요. 1392년 마침내 고려의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고 왕이 됩니다.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은 그럼 누구일까요? 정도전! 1등 공신 이상이었죠. 조선의 몸과 정신을 만든 인물입니다. 조선의 몸은 수도 한양이라 할 수 있는데 한양이란 도시를 설계한 사람도, 한양에 있는 궁궐과 여러 건물의 이름을 지은 사람도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지은 법전인 조선 경국전은 나중에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으로 이어지죠.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신하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재상정치라고 말합니다. 재상은 관리들 중에서 최고 책임자를 말합니다. 재상이 주도적으로 나랏일을 이끄는 정치를 재상정치라고 하죠. 정도전은 왜 재상 정치를 꿈꿨나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늘 똑똑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혹시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고통받는 건 누굽니까? 백성이잖아요. 정도전은요, 왕이 문제가 있어도 현명한 재상들이 이 왕을 옳은 길로 이끈다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하지만 정도전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입니다. 재상정치? 조선은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씨의 나라야. 정도전의 나라가 아니라고. 시간을 돌리고 돌려서 조선을 세우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몽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성계 세력에겐 정몽주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정몽주는 신진사대부의 리더였고 고려 백성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방원이 나섭니다. 자기 부하를 시켜 단숨에 정몽주를 제거해버립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원, 무서운 사람이네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보죠. 정도전과 이방원이 부딪히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정도전의 사병혁파. 사병혁파는 사병을 없앤다는 뜻인데요. 당시는 귀족들이 개인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사병이라고 합니다. 저마다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반란을 일으키기 쉬웠겠죠. 반란이 빈번하면 백성이 고통받습니다. 정도전은 오로지 중앙정부만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귀족들은 병사들과 무기들을 반납하라. 이 명령은요, 태조 이성계의 아들 왕자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이방원의 마음속에는 그 분노의 불씨가 커집니다. 심지어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세자를 이방원의 이복 동생 이방석으로 청하니까 이방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요. 조선을 세우는데 아무런 공도 없는 동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고? 조선이 또 난리가 납니다.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름하여 왕자의 난. 이방원의 칼이 가장 먼저 향한 곳, 바로 정도전. 정도전은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정도전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꿨던 정도전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요. 다음 시간부터 조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